네, 안녕하세요. 오감 선생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직콕놀이 교사 심지은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하는 요리 수업을 같이 해볼 건데요. 사실 어린이집에서 요리 수업 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텐데, 집에서 요리 수업을 한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빼빼로 만들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빼빼로 과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집에서 만들려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제가 재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빼빼로 과자가 필요하겠죠. 빼빼로 초코를 묻힐 과자가 필요한데요. 이 과자는 흔히 집에 있는 과자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딱히 이제 빼빼로 과자라고 해서 따로 사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참깨 스틱 같은 걸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길쭉한 과자면은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길쭉한 과자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콜릿이 필요하겠죠. 초콜릿은 이제 동전 모양의 초콜릿으로 녹여서 쓸 수 있는 초콜릿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다크 초코랑 화이트 초코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이 초코는 짤주머니에 넣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중간 크기의 짤주머니면 괜찮고요. 저는 집에 주방용 저울로 150g 정도 재서 넣었습니다. 넣고 나서 제가 지금 이제 녹은 거를 만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따뜻한 물에 넣어서 중탕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여기 입구를 조금 세게 묶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입구로 이제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굳어서 이제 더 이상 안 녹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것만 조심해 주시면서 중탕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요. 냄비에다가 이제 물을 끓이신 다음에 이 짤주머니를 넣으세요. 넣으신 다음에 계속 끓여주실 필요는 없고요. 불을 일단 끈 다음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녹으면 중간중간에 꺼내서 좀 주물러 주세요. 그래야 빨리 잘 녹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흔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중간중간 주물러 주시면서 빼빼로가 잘 녹을 수 있게 이 초콜릿이 잘 녹을 수 있게 해주시고요. 중간중간에 뒤집어 가시면서 이렇게 녹여주시면 잘 녹게 됩니다. 그래서 만져봤을 때 안에 초콜릿이 남는 게 없는지 이렇게 만져보시고요. 없으면 다 완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자에 이제 초콜릿을 묻혔으면 그 위에 맛있는 또 크런치를 묻혀줘야 되잖아요. 저는 오늘 크런치 4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요렇게. 하나는 이제 초코 맛이고, 하나는 딸기 맛 크런치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런치고요. 집에서 만드실 때는 집에서 먹는 시리얼을 붙여서 만들어도 예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오레오 시리얼이랑 후르트링도 같이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크런치도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드실 때는 또 바나나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되게 맛있고 예뻐요. 그래서 오늘 바나나를 준비해 봤는데요. 바나나는 껍질을 까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이따가 바나나를 끼울 막대기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나무젓가락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나무젓가락도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됐으면 아이를 이제 식탁에 앉혀주시고요. 식탁 위에는 참고로 이번에는 식탁보를 좀 깔아주시는 게 좋겠어요. 비닐이나 비닐 재질로 된 식탁보, 일회용 식탁보 있잖아요. 깔아주셔야지 이 크런치나 이 초콜릿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나중에 한 번에 접어서 버리시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이제 있으시면 사용해 주시는 건데 유산지 있으면 하나 깔아주시면요. 유산지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과자를 초콜릿에 찍어서 이렇게 올려놨을 때요. 유산지는 안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콜릿을 뗄 때 이렇게 뗄 때 잘 떨어지기 때문에 유산지를 사용하는 건데요. 유산지를 구하기 어렵거나 유산지가 없다고 하시면 그냥 쟁반위에 놓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쟁반위 혹은 그 비닐 일회용 백 있잖아요. 그거 깔고 하셔도 안 달라붙으니까요. 유산지 없으면 그걸로 대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저희가 할 건 뭐냐면요. 이 초콜릿을요, 컵에다가 이제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왜냐면 이거를 그대로 찍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컵에다 담아주셔서 펼쳐주셔야 거기에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오겠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커피컵을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일회용 뭐 커피 드시고 남은 컵도 괜찮고요. 일회용 이렇게 길쭉한 컵 아니면 길쭉한 유리컵이나 뭐 플라스틱 컵 재질은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짤주머니가 들어갈 만큼만 길쭉한 컵이면 상관없고요. 그러면 이제 짤주머니를 잘라주시는데요. 왜 자르냐면 이게 너무 길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초코가 이제 넣기가 너무 깊숙이 손을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짤주머니 위에를 조금 잘라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무줄을 벗겨주시는데 고무줄을 너무 많이 묶은 경우에는 하나씩 풀기가 어렵거든요. 이때는 가위로 조금 이렇게 칼집을 내주시면 고무줄이 알아서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무줄은 최대한 세게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럴 때 고무줄을 세게 묶었으면 다시 풀기가 어렵잖아요. 그때는 이제 제가 보여드린 방법대로 이렇게 가위로 조금 칼집을 내주시면 쉽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컵을 가져와서 이렇게 안에다 넣고 이렇게 펼쳐주시기만 하시면 돼요. 펼쳐주시고 이렇게 쭉 당겨주시면 초콜릿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럼 여기다 이제 꽂으면 되는 거예요. 화이트 초코도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머리 부분을 조금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고무줄을 근데 짤주머니가 잘리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조금만 주셔야 돼요. 힘을 조금만 줘도 고무줄 잘 끊어집니다.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풀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컵 위에다가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펼쳐주시면 초콜릿은 완성입니다. 그럼 이제 아이랑 얘기를 나눠야 되겠죠. 그냥 막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항상 제가 얘기를 나눠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겠냐면 예를 들어서 빼빼로 하면 뭐가 생각나 하면서 빼빼로데이는 언제지? 이런 얘기 나눠주셔도 좋고요. 빼빼로데이는 11월 11일이지 하면서 과자를 보여주시면서 11, 와 이렇게 일일이 같이 붙어있는 날짜라서 길쭉길쭉한 빼빼로데이가 되었나봐. 우리 오늘 맛있는 빼빼로 같이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만드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아이 보고 먼저 이제 찍어보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먼저 시범 보여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과자를 들고 안에 쑥 넣는 거예요. 넣고 나서 이렇게 빼기만 하면 초코가 이렇게 딸려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딸려 올라온 초코를 유산지 위에다가 이렇게 놓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쑥 집어 넣으면서 이렇게 살짝 돌리면 초코가 잘 묻습니다. 그래서 초코가 떨어지지 않게 유산지 위에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코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쑥 넣고요. 빼주시면 와 맛있는 화이트 초코가 올라오네. 유산지 위에 우리 예쁘게 놔볼까 하고 놔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이트 초코도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요. 일단 넣었다 꺼내면 굉장히 빨리 굳어요. 초코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넣었다 빼면 빨리 굳기 때문에 그때 빨리 꾸며주셔야 돼요.
그래서 조금씩 넣었다가 빼고 예를 들어서 4개나 3개씩 넣었다 빼서 꾸며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또 더 맛있게 만들고 싶으시면 이렇게 나서 좀 굳었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시 한번 넣었다 빼주세요. 그러면 좀 더 초코가 두껍게 발리겠죠. 그러면 더 맛있는 빼빼로가 됩니다. 저는 일단 꾸며볼게요. 자, 그러면 꾸며보자. 그러면 우와, 여러 가지 색깔의 크런치가 있다. 뭐 무슨 색깔이 있니? 냄새 한번 맡아볼까? 냄새도 한번 맡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색깔을 먼저 해볼까? 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저는 이 크런치로 해볼게요. 이 크런치로 먼저 이렇게 빼빼로 위에 그냥 뿌려주시면 됩니다. 살살살살 뿌려보자. 이렇게 해서 위에 이렇게 아이 보고 이렇게 뿌려보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는요. 크런치를 이렇게 바닥에 쏟아주세요. 바닥에 쏟은 다음에 이 빼빼로를 가져다가 위에서 이렇게 굴려주세요. 굴려서 이렇게 묻히면 더 많이 묻죠. 그래서 아이 보고 뿌려보라고 하는 활동도 좋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묻혀보는 게 더 크런치를 많이 묻혀서 맛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시리얼들이 있는데요. 이 시리얼은요. 이렇게 뿌리거나 묻히는 활동으로는 붙지를 않아요. 무거워서 이게 금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시리얼의 용도는 뭐냐면요. 이렇게 위에 하나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사실 어린이집 수업이나 단체 수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다른 방법을 쓰고는 하는데요. 제가 다른 방법은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일단 한번 붙여볼게요. 요렇게 후르트링을 위에 하나씩 올려줘서 꾸며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할 때 차분하게 이렇게 붙이기가 너무 예쁘고요. 보기도 너무 예쁘고 맛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엄마가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레오도 마찬가지예요. 오레오도 동그라미 모양이고 그냥 묻히면 너무 무거워서 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하나씩 올려주시고 제가 가지고 온 오레오에는 마시멜로도 들어있어서 하나 올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 집에서 아기가 어린 경우가 있잖아요. 만 1세나 뭐 만 2세 이런 경우. 아가들이 어릴 때는 이렇게 하나씩 올려놓는 소근육이 아직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요. 이 시리얼을 일단 올리는 것을 시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거든요. 일단 시도를 하면서 소근육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시고요. 너무 어려워한다. 그러면 이 가루 크런치 활동 중심으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뿌리는 활동이나 이렇게 묻히는 활동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시리얼을요. 조금 갈아주세요. 믹서기나 아니면 핸드믹서 같은 걸로 한 2-3번만 갈면 이 시리얼 모양이 조금 살아있으면서 가루도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크런치처럼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거나 어린 경우에는 이렇게 시리얼을 갈아서 묻혀주면은 그것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이트 초코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초코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번에는 가루를 섞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처음에는 딸기맛, 뭐 초코맛 따로따로 하는데 나중에는 섞어서 해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초코로 제가 섞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주면 꾹꾹 누르셔야 돼요. 왜냐면 빨리빨리 뒤집으면 초콜릿이 다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꾹꾹 누르면서 천천히 묻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혹은 이제 접시에 크런치를 담으셔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접시에 크런치를 담으셔서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크런치가 쉽게 묻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빼빼로는 많이 만들어서 이제 옆으로 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한 가지 더 준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바나나거든요. 제가 아까 바나나 보여드렸잖아요. 바나나를 가지고 바나나 빼빼로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하면서 만드셔도 되게 재밌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나나를 껍질을 벗겨서 먼저 준비를 했고요. 바나나를 막대기에 꽂아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렇게 꽂아주신 바나나를 초콜릿에 묻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초콜릿 통째로 들어가서 이렇게 묻혀주시면 되는데 바나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조금 더 작은 바나나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더 좋습니다. 작은 바나나를 사용하시면 여기 컵에서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초콜릿을 묻혀주시면 됩니다. 초콜릿을 묻혀서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크런치 가루 있잖아요. 크런치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바나나 빼빼로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크기가 크기 때문에 시리얼도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리얼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더 예쁩니다. 그래서 바나나 빼빼로 같은 경우는 만들고 나서 시식하셔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 위에 이렇게 시리얼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으셔서 한 10분 정도 굳히셔야 제대로 붙어 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으셔서 조금 굳힌 다음에 그 다음에 시식하시는 게 더 좋고요. 이쯤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먹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먹고 싶어 할 때는 여기 과자 가지고 부러진 과자들이 있어요. 부러진 과자로 한번 시식하기에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만든 것도 한번 같이 먹어보자 해서 무슨 맛인지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무슨 맛인지, 달콤한지, 아니면 새콤한지, 아니면 뭐 매콤한지, 맵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꼭 물어봐 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을 준비해 주실수록 아이들이 시각적 경험이 넓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조금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요리 활동을 직접 해보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런 활동들을 보통 아이들이 잘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해봄으로써 성취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쁜 작품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라는 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요. 그래서 수업할 때 이제 만들기 작품을 주거나 아니면 요리 활동을 하면은 꼭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 비록 선생님이 다 도와줬지만 내가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가 직접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잘 유도를 해주셔서 우리 땡땡이 최고다.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과자를 만들었어? 정말 예쁘다. 우리 땡땡이가 만든 과자 진짜 맛있겠다. 우리 같이 하나씩 먹어볼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유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만들어서 이제 바로 시식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포장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아까 만든 빼빼로인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보시면은 벌써 다 굳었어요. 이렇게 초코가 빨리 굳거든요. 그래서 만들 때도 주의해 주시고 저희 만져보면은 이렇게 초코가 다 굳었어요. 벌써 다 굳었기 때문에 이 부분 이렇게 빨리 굳는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굳으시면은 바로 이제 포장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포장을 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오늘 이제 길쭉한 비닐을 준비했어요. 근데 이런 굳이 비닐을 사려면 대용량으로 사야 되니까 문구점 같은 데 가면은 조그만 포장 비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빵끈으로 묶는 이런 비닐 주머니도 많고요. 그런다 아니면은 조그만 상자에 유산지 깔고 포장하셔도 예쁘거든요. 저는 오늘 비닐에다가 포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 비닐에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3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짠 닫으면
이렇게 해서 빼빼로가 바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완성된 빼빼로 이제 친구들한테 나눠줘도 너무 좋아할 거고요. 아니면 누구 선물 줄 사람 있으면 이렇게 선물 줘볼까 하면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지만 예쁘게 포장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성취감을 더 높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실온에 놔둬도 괜찮은데요. 냉장고에 30분 정도 보관을 해주시면 이 바삭함이 더욱더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왕 만든 거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냉장고에 30분 정도 보관해 주시고 이후부터는 날씨가 시원하면 실온에 보관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빼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만약에 만드시다가 이 초코 같은 경우는 빨리 굳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제 화이트 초코는 조금 늦게 굳는 편이고요. 다크 초코가 조금 빨리 굳어요. 그래서 다크 초코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비닐재 빼셔가지고요. 다시 뜨거운 물에 담가서 중탕하시면 다시 녹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너무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요. 천천히 하시다가 이 굳으면 어차피 다시 녹이면 되니까.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비닐 안으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만 주의해 주세요. 그러면은 물이 들어가지 않게만 중탕시켜 주시면 다시 잘 녹아서 빼빼로 다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과자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은 참깨 스틱으로 보여드렸는데 더 많은 과자로 여러 가지 과자로 만들어 보셔도 괜찮고요. 예를 들어서 뭐 쿠쿠다스나 이런 과자 괜찮고요. 여러 가지 아이가 좋아하는 과자 중심으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이렇게 빼빼로 만들기 요리 활동으로 보여드렸고요. 이 빼빼로 만들기는 만들기가 쉬우면서도 아이들과 집에서 또 재밌게 해볼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활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편하게 준비해서 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뒷정리도 비교적 간편하니까요. 집에서 꼭 아이들과 같이 재밌는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은 맛있는 요리 활동으로 우리 오감 선생님이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신기한 활동으로 오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신나는 집콕놀이 오감 선생님 심지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